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딸은 언제 떠났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3년 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딸이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28년을 산 흔적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퀴가 현관을 굴러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신호음.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물을 틀어놓으니 그 소리가 다른 소리들을 지워줬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닦고 컵을 헹구고 행주를 짜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물을 잠그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딸은 떠나면서도 이불을 개고 책상을 정리하고 창문을 닫아뒀습니다. 마치 다시 돌아올 것처럼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매트리스가 조금 푹 꺼졌습니다. 몇 년 동안 딸이 여기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울기도 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시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하지 않게 된 게, 아니,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 아이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게,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이 방에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방인데 불을 켜는 게 이상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꺼두면 이 방이 정말로 빈 방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불을 켜두면 누군가 돌아올 것처럼 보이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이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공기가 막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불을 털고 베개를 세우고 딸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손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은 빗자루를 들고 이 방에 들어왔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방을 제가 또 쓸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냉장고에는 아직 딸의 요구르트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3달도 더 지났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 요구르트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그걸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버리는 순간 무언가 영원히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거 버려야 하는 거 아냐? 저는 대답 대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한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방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다시 켭니다. 이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딸이 없는 집에서 엄마로 사는 연습입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딸의 펜이 있습니다. 캡이 다른 펜, 색이 바랜 노트 2권, 반쯤 마른 립밤 하나, 그리고 동전 몇 개. 딸은 늘 동전을 책상 위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심심할 때 탑처럼 쌓았다가 무너뜨리곤 했죠. 저는 가끔 그 동전들을 만져봅니다.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만지고 있으면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손의 온기인지 기억의 온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서두르는 아이였습니다. 밥 먹을 때도 빨리 먹고
숙제할 때도 빨리 끝내고 씻을 때도 3분이면 나왔습니다. 어딘가 항상 급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현관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 늦어. 빨리. 그럼 저는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시락 가져가. 괜찮아. 학교에서 먹을래.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신발 신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그 루틴이 매일 아침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의식 중에 도시락을 싸기도 합니다. 계란을 삶고 햄을 굽고 밥을 푸다가 문득 정신을 차립니다. 아, 딸은 이제 여기 없구나. 그럼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음식을 냉장고에 다시 넣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저는 요즘 자꾸 딸이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자랑하던 모습.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우고 와서 제품에 안겨 울던 모습. 중학교 때 첫 월경을 하고 부끄러워하던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당시엔 그저 바쁘고 힘들었을 뿐입니다.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딸은 그 와중에 그냥 해야 할 일 중 하나였습니다. 밥 먹여야 하고, 씻겨야 하고, 재워야 하고, 학교 보내야 하고, 엄마 노릇을 하느라 정작 그 아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딸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봐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밥 먹고 학교 가고 숙제하면 그걸로 만족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들이 마치 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얼룩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서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딸의 외로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날이었습니다. 27이었으니까 이제 2년이 더 지났네요. 딸은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생각 중이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딸은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 회사 선배. 나이는? 33. 하는 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그 순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말이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프리랜서잖아.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어떻게 프리랜서랑 결혼을 해?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인생 더 많이 살았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뭐,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뭐야? 내가 밥 먹었는지, 학교 잘 다니는지, 직장 잘 다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끝이잖아. 정작 나한테는 관심 없으면서
이럴 때만 걱정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엄마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 언제까지 간섭할 거야? 나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 나갈래. 혼자 살 거야.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도 먹지 않은 밥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딸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과하는 게,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카톡도 아무것도.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알림이 뜰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은 정말로 떠난 거라는 걸.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3년 만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닦고 문으로 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윤서 친구인데요. 윤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서 대학 동기예요. 어서 오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줬습니다. 윤서가 잘 지내나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내요. 결혼했어요. 작년에요. 결혼을요? 네. 행복해 보였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윤서가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위에는 딸의 글씨로 엄마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왜? 직접 오지 않고.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갈 거래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요. 그렇군요. 윤서, 엄마 얘기 많이 했어요. 보고 싶대요. 매일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뜯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윤서 친구가 다녀갔어. 뭐라고? 편지 가져왔어. 남편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읽어봤어? 아직 읽어봐. 나도 궁금하네. 하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겨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딸의 글씨였습니다. 예전처럼 삐뚤삐뚤하고 급하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사실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찍고 또 쓰고를 반복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그날은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던 거 알아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날 위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가끔 숨 막혔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요. 엄마에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도요. 혼자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집밥하는 법, 빨래하는 법, 외로움을 견디는 법. 그리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모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그걸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엄마가 반대했던 그 사람이랑요. 엄마한테 말 안 하고 결혼식 올렸어요. 작은 식이었어요. 친구 몇 명만 불렀어요. 하지만 식장에 서는 내내 엄마 생각만 났어요. 웨딩드레스 입을 때, 부케 받을 때, 서약할 때. 엄마가 옆에 없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엄마, 나 행복해요. 남편은 나한테 잘해줘요. 프리랜서지만 돈도 잘 벌어요. 엄마가 걱정했던 것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엄마가 그립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밥 생각나고, 엄마 목소리 생각나고, 엄마 냄새 생각나요. 그럴 때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아직도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이거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비겁한 방법이라는 거 알아요. 직접 가야 하는 건데 아직은 무서워요. 엄마가 날 용서 안 할 것 같아서요. 엄마,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를 떠나야 가능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내 선택으로, 내 발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땐 밥 같이 먹어요. 엄마 손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딸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윤서 편지 나도 읽어봐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딸이 떠난 사이에 제 시간도 흘러갔던 거네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 없었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 역할만 하느라 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 방식의 사랑이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는지도 모른다. 딸을 잃을까봐, 혼자 남을까봐, 그래서 더 꽉 붙잡았던 것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딸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딸을 떠났던 건지도 모른다. 딸의 말을 듣지 않고 딸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저 내 생각만 강요했으니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여기 있는 것뿐이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덜 무섭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딸의 친구였습니다. 또 뵙네요. 어서 오세요. 이번엔 덜 떨렸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것도 전해달래요. 이게 뭔가요? 윤서 목소리요. 들어보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뒤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녹음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재생 버튼이 낡아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목소리 기억나? 이렇게 녹음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야. 어색하네. 엄마, 나 사실 많이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 엄마 생각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밥 차려줬던 거 생각나고, 출근하면 엄마가 도시락 싸줬던 거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전화하려다가 그냥 참았어.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린애처럼 굴었던 거 알아. 엄마 말이 다 맞았어. 현실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안정도 중요해. 그런데 나는 그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 자유. 내 선택으로 사는 거.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 그거 알아. 근데 그 사랑이 가끔은 나를 숨막히게 했던 것도 사실이야. 엄마도 힘들었겠지. 나 키우느라. 그걸 이제 알아. 결혼하고 나서 더 잘 알게 됐어. 엄마, 이제 울지 마. 나 괜찮아. 정말로. 행복해. 남편도 좋고 집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나 걱정하고 엄마 인생 좀 살아. 엄마도 인생 있잖아. 나한테만 쓰지 말고. 나 곧 갈게. 용기 내서. 그때까지 기다려줘. 사랑해, 엄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하게 울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습니다. 저는 딸의 방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햇살이 침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저는 그 빛을 손으로 더듬어 봅니다. 따뜻합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라벤더 향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냄새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방도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딸의 요구르트가 아직 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버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은 남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아 보이네. 응, 좀 그런 것 같아. 저녁 뭐 먹을래? 같이 나가서 먹을까? 오랜만에.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지.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끄지 않았습니다. 이 불빛은 이제 집착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그 희망의 불빛입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별빛이 창문 안으로 들어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서야, 엄마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의 방문을 열어둔 채로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떠난 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엄마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떠나고 싶었던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붙잡고 싶었던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마음은 남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도요.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